모듈 연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9월 넷째 주 KBL 룸앤팩트 2부 순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그 2부는 저희가 1부는 저희가 신인 드래프트 특집으로 했고요. 2부 순서는 컵대 특집으로 특집의 연속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무슨 무한도전도 아니고 네, 특집입니다. 그렇죠. 매주가 특집이죠. 그렇죠. 네. 그 이제 10월 1일부터 8일까지 통영에서 컵대회가 열리고 이제 각 팀들이 이제 컵대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 컵대회에서 이제 각 팀들 어떤 주목할 만한 포인트, 각 팀들 어떤 지켜볼 포인트 제가 쫙 정리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랑 댓글우선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SJ 홍님이 이동환 기자님의 두끼를 못 넘긴다는 말에 커피 뽑았네요. 절대적 공감.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또 쇼츠를 또 네. 만들어줬어요. 우리 제작진 여러분들께서 네. 그 게으른 제작진들이 네, 그렇죠. 쇼츠를 만들었어. 그렇죠. 예, 그래서 갑자기 담당자님이 주말에 카톡으로 개인톡으로 영상을 보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자님 이렇게 올라갈 건데 괜찮으세요? 네. 이렇게 먼저 이렇게 네네. 그래도 배려를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얼마든지 좋다. 그렇죠. 뭔 배려를 해요. 네. 우리는 니네들 건데. 제가 웃음의 희생양이 되어도 좋다. 그럼요. 그런 마음으로. 그렇죠. 그럼요. 예, 올려주세요. 이렇게 그럼요. 말씀했습니다. 왜 내 네. 거를 안 알려주는 거야? 왜 이동환이 먼저야? 그렇죠. 이제 제작진분들이 줄타기를 잘 하시는 거죠.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미래를 보고. 그렇죠. 실질적 주인은 이동환이다. 아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두 끼로 그렇죠. 두끼를 못 넘긴다. 다이어트 두끼 못 넘긴다 나는. 네,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 보고 굉장히 웃었어요. 우리 네. 이동이 음식 얘기를 할 때 원래 이런 거 본방송 할 때는 약간 좀 이렇게 하면서 좀 약간 좀 뭐 얘기를 하다 이러는데 음식 얘기를 하니까 눈이 초롱초롱해지면서 그렇죠. 예, 그 네. 사세 소녀의 눈빛을 보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어요. 그렇죠. 호기심이 가득한. 네. 나는 정말 먹고 싶어요. 네. 콜라를 그렇게 드신다고. 그렇습니다. 인간의 3대 기본 이제 요건 의식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시계에 치중할 뿐입니다. 시계 너무 치중하잖아요. 네, 옷과 집은 아무래도 상관없어. 저는 이제 단칸방에 지하에 살아 좋아요. 네. 잘 먹기만 하면 돼요. 예. 뱀이 내만 있으면 된다. 예, 그래서 요즘에 카푸어 뭐 이런 말 많잖아요. 네네. 자동차를 이제 사기 위해서 푸드푸어야? 예, 저는 푸드푸어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자산을 네. 마치 주식 투자하듯 음식에 투자합니다. 이 여자친구 방송 봐도 돼요? 네, 죽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혼날 것 같아요. 네. 자, 폭풍 선배님께서 개인적으로 김승희 감독의 수비 전술을 좋아하고 매력적이고 근데 캐로 스쿼드에서는 1년 지난다고 그런 완성도 높은 수비가 될지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오세근이나 문성곤 같은 리그 최고의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이죠라고 했는데 굉장히 예리한 지적이시고 김승희 감독이 지금 고민도 그거예요. 그렇죠. 왜 이제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성곤, 오세근, 전성 이런 선수들 이제 뭐 전성현이야 이제 다시 또 함께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이제 또 시간이 걸려서 이 선수도 높은 농구화 이렇게 활용해서 만들어진 이 수비 시스템을 캐롯 가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은 좀 분위기더라고요. 네. 어제 제가 이제 김승희 감독하고 통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 김승희 네. 감독 첫 마디가 그였습니다. 네. 유 기자. 네. 미칠 것 같아. 미칠 것 같다. 네. 얼마나 속이 상하셨어요. 그렇죠. 네, 많이 힘드신가 보군요, 감독님. 올 시즌은 글렀어. 네. 물론 뭐 농담이시겠지. 네. 뭐 그런 이제 농담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사투를 계속 하시는 것 같고 캐롯이 그런 팀 컬러를 가지게 된다면 굉장히 좀 무서운 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저 이상민님이 삼성의 나바로는 팀에 아직 합류를 안 한 건가요? 이제 우리 네. 이상민 감독인가요? 네. 여전히 삼성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네. 진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일단 이제 삼성이 이제 윌리엄 나바로가 이제 합류가 불발이 됐죠. 네. 이제 요게 이제 필리핀 농구협회 이제 이적 동의서 이제 발급이 이제 되지 않으면서 그렇게 된 네네. 건데 이게 되게 좀 독특하더라고요. 그 사유를 좀 확인을 해보니까 네. 이제 필리핀 농구에서 국가대표 선수를 뽑을 때도 약간 드래프트 형식으로 뭔가 그렇죠. 들어가고 그래서 그 선수에 대한 어떤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서 계약을 하죠 또. 계약을 하고 그래서 타 리그에 가려면은 이제 필리핀 농구협회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이제
그 나바로 합류 불발이 확정되기 전에 이제 삼성 관계자분께 한번 여쭤봤었어요. 나바로 왜 이렇게 안 들어오는지 좀 알 수 있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피바에서 좀 되게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는 그 상황을 아예 몰랐기 때문에 갑자기 피바가 문제가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이제 부분이 있었다. 예, 농구협회 차원에서 어떤 이적 동의서 이슈가 있었고 하지만 삼성이 여기서 좌절하지 않고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렇죠. 네, 또 다른 크리스찬 선수, 데이비드. 그렇죠. 네, 또 다른 필리핀 선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선수가 196cm의 포워드이고 삼성이 지금 장신 윙자원이 너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이제 뭐 알찬 영예를 볼 수 있고 이 선수 영상을 좀 봐도 이제 조금 나바로와는 달라요. 나바로는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가? 필성곤이다. 그렇죠. 필리핀의 문성곤 느낌. 이 선수 너무 보고 싶었는데 나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되게 궁금했는데, 근데 데이비드는 약간 다르더라고요. 약간 장신의 슈터 타입, 예, 공격력까지 어느 정도 갖춘 타입이어서 또 이제 다른 어떤 스타일로 삼성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하더라고요. 예, 네.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되겠지만 나바로보다는 좀 더 이제 삼성 카드에 맞는 선수는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하면. 삼성이 지금 필요한 스타일은 나바로다 그렇죠. 사실은. 예, 왜냐하면은 그 수비를 할 수 있는 선수가 좀 필요했는데 나바로가 그런 어떤 그 세로 수비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저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럼 뭐 데이비스 선수도 와서 어떤 선수인지 좀 뚜껑을 열어보면 나올 수 있으니까 아직 뭐 실망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SK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컵대 이제 지켜볼 포인트 첫 번째는 자밀원이. 그렇죠. 예, 이제 진짜 힘 좀 쓰자. 예, 힘 좀 쓰자. 컵대회 전에 연습 경기나 전지훈련 이렇게 합동 전지훈련 보면은 몸살인 게 너무 눈에 보이더라고요. 네, 네. 예, 특히 이제 조금 약간 화제가 됐던 게 현대모비스와의 그 양지에서 열린 연습 경기에서 아니 게이지 프림한테 네. 원희가 밀리네. 약간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리고 예. 또 이제 통영에서는 또 은도의 선수한테 예, 그렇죠. 좀 밀리고. 예. 예, 하지만 원희는 지금 사실 길게 보는 선수죠. 지금 뭐 연습 경기 이런 쪽에서 막 이렇게 막 압도를 해야 되고 이런 입장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드래곤볼에서 나오는 원기옥을 모으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이제 컵 대회부터는 좀 이제 진짜 힘을 발휘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메뉴얼 테리 삼성에 뭐 이제 데릭슨 같은 경우는 매치업이 된 적이 있겠지만은 그런 선수가 매치업 됐을 때 어느 정도 위력일까. 그래서 이번에 수비형 외국 선수들이 많은데 원희가 그런 선수들 앞에서도 자기 그냥 할 거 다 할 수 있느냐 요거 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외국인 선수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뭐 이옵션 선수 아누시케라든가 또는 뭐 그 게이지 프립 이런 선수들 이제 파워가 이제 좋지 않습니까? 하지만 1옵션 선수들은 좀 이제 달릴 수 있는 빅맨 그리고 프레임이 좀 얇은 선수이기 때문에 과연 원희의 이런 그 저돌적인 골밑 돌파를 막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 첫 번째 타겟이 이제 테리가 됐는데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죠. 게다가 여기가 이제 테리는 또 삼성이고 S 더비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SK가 지금 안영준 선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플랜 B 뭐 여러 가지 쓰고 있지만 과연 김영빈이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SK가 김영빈이 안영준의 공백을 어느 정도 메워줄 것인가 이 부분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예, 지금 이제 김영빈이 이번에 이제 그 어떤 포워드 라인 쪽에서 어떤 로테이션 후보로 들어갔고, 그래서 전시 감독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연습 경기 때 한 20분에서 뭐 이렇게 뛰더라도 막상 정규 리가 시작되면은 뭐 5분 혹은 뭐 10분 사실 이 정도만 뛸 수도 있고, 솔직히 얘기하면 그 정도만 잘 뛰어줘도 되게 만족한다. 근데 지금 이제 김영빈이 올라왔는데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희철 감독도 제가 어제 그 신인 드래프트 때문에 전화 한번 네. 드렸었는데 네. 저한테 욕 좀 그만해. 왜 내용을 그렇게 말해? 막. 저한테도 그러시더라고요. 네네. 아니 뭐 내 얘기만 나오고 이런 약간 다 봤다고 나 다 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I love SK, I love 전희철. 예.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다. 예, 그렇죠. 원희 김영빈 체크하자. 예. 제가 이렇게 농담 삼아 이제 뭐 욕을 하는 거는 예, 그 팀이나 그 선수가 잘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 그 감독이 잘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저희가 잘하는 사람들만 사실 까요. 제가 살짝 이제 자격지심이 있어서 네. 좀 못했으면 좋겠는데 네, 네. 뭐 이런 거니까 그렇죠. 그만큼 안정적이다, 잘하고 네,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네,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KT로 네.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KT 같은 경우는 일단 하윤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로 요거는 이제 그 에어볼의 최정석 기자도 저랑 같은 생각이던데
네. 이번 연습 경기나 전지훈련 어떤 내용들을 보면 하영기가 지금 최정서 얘기하지 마요. 예, 왜요? 네, 어제 최정서 기자 뭔가 일이 있었습니까? 어제 농구대학에 손대범 최정서 원성현 나왔잖아. 네네. 예,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를 그쪽에서 먼저 했잖아. 성의 없이. 네네네. 지들 내피셜 가지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아, 지금 굉장히 좀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는 느낌. 아니에요. 아니죠. 네, 그렇죠. I love 민중구. 네, 민중구. 에어볼은 민중구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최영석 기자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참고로 최영석 기자가 저를 엄청 놀리거든요, 요즘에. 에어볼 버리고 이류농구로 도망갔다. 아 근데 예견된 선택이었다. 아니 근데 그럴만해요. 네. 저희가 이제 판타지를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사적인 얘기지만 네. 이동환 기자가 최정서 기자 뒤통수를 되게 많이 칩니다. 그렇죠. 판타지 리그에서. 네, 올 시즌 쳤어요. 네, 그렇죠. 지금 2년 연속 쳐가지고 최영석 기자가 한동안 저를 말을 안 섞었어요. 지금도 안 섞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네, 대화를 잘 안 해요.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느껴지는 게 뭐냐면 연습 경기 전지훈련 보면은 KT 하영기 기량이 네. 지금 심상치 않긴 하거든요. 지금 진짜 저는 이 선수가 이번 시즌에 혹시 벌써 탑급으로 올라갈 수 있나? 혹시 만약에 솔직히 진짜 연습 경기만 보면 내기 할까요? 이동 기자는 좋습니다. 네. 예.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가능성 있다. 거의 베스트 5에 거론될 수 있다. 베스트 5에 거론될 수 있다. 나는 아니다. 이동 기자는 아니다. 리그 콜 보면 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컵대에 보면은 좀 뭔가 가늠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사실 연습 경기에서 다른 팀들이 100% 전력 다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하영기 혼자 오버페이스 한 것인 건가? 아니면은 정말 하영기가 스텝업 한 것인 건가? 이거는 진짜 컵대에서 진짜 드러날 것 같아요. 좋은 선수기도 하고 지금 미드 점퍼를 장착했다는 것은 이 선수가 그만큼의 어떤 비시즌 노력이 있었다.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본연의 어떤 약점이 있기 때문에 실전 무대에 들어가면 그거보다 위력은 좀 떨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이고 명랑핫도그 하나. 네, 명랑핫도그 하나. 네. 좋습니다. 베스트 5급으로 간다는 거죠. 못해도. 네, 베스트 5 거론 혹은 그 입성. 오케이. 좋습니다. 자, 좋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KT 런앤건의 완성도 실전 효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속초 전지훈련을 놓고 KT가 진짜 빨라졌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것도 사실은 실전에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상대 팀들이 어떤 속공에 대한 대비 분명히 해올 것이고 이제 압박도 강하게 할 텐데 그런 상황에서 KT가 그 속도감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 좀 지켜볼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베스트 5가 들어갔을 때의 그 경기력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리그컵이 의미가 있는 게 10월 15일날 저희가 개막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단 말이죠. 맞아요. 마지막 실전 당금이고 여기에서조차 테스트를 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뭔가 칼을 한번 탁 뽑아서 우리가 이 정도야라고 하는 그 시점이 있단 말이죠. 물론 리그컵이니까 100%는 아니겠지만 로테이션을 돌리고 막 하겠지만 그래서 어떤 승부처에서 그 팀의 힘이 진정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장면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거를 만약에 볼 수 있는데 KT가 과연 KT의 런앤건 물론 뭐 무조건 달리고 뛰고 뭐 이건 아닐 거고 어떤 순간에 경기 스피드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승부처에서 쫙 쪼을 때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게 과연 공식 경기도 통할 것인가? 아니면 예전처럼 여전히 좀 느리면서 뭐 클래식한 농구를 하고 높이의 우위를 그냥 살려서 그냥 평범하게 갈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죠. 네, 좋습니다. 자, KGC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GC는 당연히 이제 저희가 뭐 자주 얘기했지만 이 김상식 감독님의 모션 오펜스, 얼마나 위력적이에요. KGC가 얼마나 오펜스에서 조금 이제 좀 달라진 모습 보여줄까? 이거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예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KGC 같은 경우에 이제 김승기 감독의 어떤 색깔이 굉장히 좀 진했었고 거기에 선수들의 어떤 특별함이 더해져서 강팀으로 분류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좀 특수한 상황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김상식 감독이 플러스 알파로 모션 오펜스를 넣었단 말이죠. 이 모션 오펜스의 중요성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김승기 감독이 이전에는 선수들 좀 깎아서 뭐 오세근 선수도 공격 루트를 조금 줄이고 그다음에 뭐 변준영도 조금 줄이고 스펠맨도 조금 줄이면서 좀 더 활동력 높고 타이트한 수비를 위주로 그 독특한 색깔을 뿜었다면 지금은 정상적으로 가지고 가되 공격 루트를 넓히면서 변준영과 오세근, 문성곤 이런 선수, 스펠맨 이런 선수한테 좀 더 자율성을 부여했고 그 속에서 이제 틀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틀 속에서 자율성이 있는데 여기에서 오세근이 내외곽의 공격, 변준영의 내외곽의 공격 또는 스펠맨의 그런 공격 이 부분들이 얼마나 조화로울 것인가 이거를 리그컵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또 하나 이 스펠맨이 과연 기싸움에서
선승을 할 것인가. 저희가 지난주에 실망감을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왜 또 살쪄서 왔느냐. 네. 근데 여담인데 제가 지난주에 이게 드래프트 순위 추첨식을 갔는데 네. 제가 조금 이제 밝은색 옷을 입고 갔어요. 네네. 그러니까 몸이 더 비대해 보이는. 예. 근데 이제 그 KGC 인성공사 관계자분이 저를 보시더니 스펠맨 같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스펠맨 같아요. 아니, 아니 우리 이동환 기자한테 네. 아니 자기 용병을 빗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 자기 용병 사랑해 줘야죠. 네. 스펠맨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네. 차라리 2년 전 원희 같네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근데 너무 직관적으로 와닿더라고요. 네, 네. 바로 한 방에. 그래서 뭐 빠지고 있으면 됐죠. 이렇게. 네. 예, 이제 둘을 동시에 저격하는. 그래도 스펠맨 같네가 낫죠. 네. 스펠맨 같네 네. 이거보단 낫지 않습니까? 그거는 조금 이제 상처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도 이제 엄청 웃었는데 네네. 아무튼 이제 스펠맨이 다이어트를 했기 때문에 네네. 컵대에서 또 이 선수는 사실은 트윗했을 때 그러니까 뭐라 해야지 그냥 원희처럼 영리하게 힘 빼면서 할 스타일이 아니에요. 예. 또 뛰면 흥분해서 엄청 그렇죠. 힘 다 써줄 스타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 전력을 다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과연 새로운 얼굴과 매치업에서 어느 정도 위력 보여줄 것인가. 요거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 스펠맨의 이런 순수함 좋아요. 순수함 좋은데 이게 독이 되니까. 그렇죠. 예. 우리 그 KGC 팬 여러분들께서는 또 우리 네. 스펠맨 선수와 함께 그 쫀득쫀득한 어떤 롤러코스터 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이제 2대2 게임에 네. 대한 이제 봉인이 설서 풀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속초 전주훈련까지 2대2 게임에 대한 제한을 좀 두고 공격을 진행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가스공사는 지난주 연습경인데 그때부터는 2대2 게임을 그냥 정상적으로 이제 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여기에서 저는 이제 조동현 감독이 좀 그랬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좀 혼란스러웠어요.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선수들이 많이 오니까 볼을 많이 잡고 이우성이나 서명진 뭐 이런 선수들이 2대2 공격을 하게 되면 아바렌토스 이런 선수들이 하게 되면 2대1에 대한 연계보다는 거기서 이우성이나 서명진은 미드 점퍼를 끝내는 경우가 많으니까 공격이 좀 뭐랄까 단조로워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2대 공격을 아예 없애고 이제 볼을 돌리는 연습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2대 공격이 그렇게 만만하진 않거든요. 현대모비스가 그렇게 여유롭지도 않고요. 그렇죠. 2대 공격도 여러 공격이 있지 않습니까? 측면에서 2대, 윙에서 2대2, 정면에서 2대2, 그다음에 하이 피켓롤 뭐 여러 공격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 위크 사이드에서 그러면 선수들이 위치 조정을 어떻게 하고 그럼 코너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의 옵션들이 여러 가지가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코어를 생성을 하고 거기서 팀의 어떤 전력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거 없이 2대2 게임 없이 간다고? 그러면 2대 게임을 막상 예를 들어서 한다. 그래서 그러면 2대2 그 완성도가 만약에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좀 전 이런 이제 걱정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 네. 그런 이제 의문을 풀 수 있는 리그컵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걸 아예 2대1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자신이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네. 실제로 봐도 이우석 선수의 2대2 공격은 지난 시즌에 어느 정도 입증은 됐다라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완벽하진 않지만 이정현처럼 뭐 이정현의 김시현처럼 완벽하진 않지만 이우석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이다. 게다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뭐 볼 핸들로서의 어떤 그런 그 자질로 갖춰 있고 결정력도 괜찮고 미드 점퍼도 좋으니까 아바렌토스 마찬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팀이 과연 2대1을 실제적으로 시동을 하게 되면 뭔가 좀 완전히 다른 색깔이 나올 수 있다. 속초 전지훈련에서는 계속 패했죠. 계속 그렇죠. 패하고 좋지는 않았었지만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지금 한국가스공사와 또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 팀이 이제 한국가스공사와 이제 2연전을 해요. 그래서 한 팀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한국가스공사가 또 많지 않은 그런 팀이니까 현대모비스의 어떤 그 진정한 힘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여기서 또 하나 더불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스틴 녹스라는 1옵션의 어떤 약점 이 부분이 과연 얼마만큼 상쇄가 될 수 있을까 또는 얼마만큼 커질까 그렇죠. 이 부분 좀 봐야 될 것 예. 같죠. 예. 예,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로 꼽은 게 이제 썩 미적지근한 이 외국인 선수 경쟁력이 과연 컵대에서는 좀 좋아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녹스 게이지 프레임 조합에 대해서 조능형 감독 나름 이제 이유를 가지고 이제 영입을 했지만은 사실 이제 연습 경기에서 보이는 어떤 모습은 그냥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데 다른 외국 선수들에 비해서 이건 사실 좀 사실이죠 객관적으로 봤을 그리고 때. 녹스는 컨디션이 네. 진짜 좋지 않았어요. 그 슈팅 밸런스가
밸런스가 좋지 않고 그 선수의 강점이라 그러면 슈팅 셀렉션이 좋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3점슛 능력이 있고 미드 점퍼가 좋은 선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슈팅 효율이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슈팅 자체가 안 들어가니까 그랬던 부분이 이 부분을 갖다 높이게 되면 과연 현대모비스에 어떤 효과를 갖다 줄까? 이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프림 같은 경우는 이제 다혈질 문제가 있는데 그렇죠. 리그컵은 아무래도 속초 전주련보다 훨씬 더 뭐랄까지 쫀득쫀득한 경기력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공식과 비공식의 어떤 공식 경기죠. 공식 그렇죠. 경기니까 여기에서 이제 프림이 정말 자신의 어떤 그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느냐가 적나라하게 나올 수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 선수들의 경쟁력도 한번 좀 지켜볼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캐롯으로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롯 같은 경우 역시 뭐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트랩 압박의 기조의 어떤 이제 수비 이거 과연 선수들이 얼마나 적응이 됐을까? 일단 통영에서의 모습까지는 굉장히 불안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네. 캐럿 팬 여러분들께서는 기대치를 좀 낮추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김승희 감독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우 죽을 것 같아.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로 이제 이해를 하고 좀 이제 훈련들 해봐도 막상 실전되면 예전에 하던 로테이션 방향 하던 스타일대로 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자꾸 구멍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캐럿은 모든 경기가 아마 그거에 적응하는 과정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서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디디 로슨이나 데이비드 사이먼이 이제 컨디션이 올라왔을 때 로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팔방미인이거든요. 여기에 전성현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전성현을 살려줄 수 있는 패턴을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선수가 로슨 사이먼이에요. 제가 볼 때는 노련하고 여기에 이정현의 어떤 재기발랄함이 덧붙여질 수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과연 발현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죠. 윙맨 자원의 어떤 문제점은 좀 있지만 그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창을 가지고 있는 그런 팀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팀을 좀 유심히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로슨 사이먼 얘기했지만 이 빅맨진의 경쟁력 저희가 드래프트 특집할 때 이제 조제우를 지명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금 캐롯이 빅맨진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이종현과 박진철이 이종현은 아직 몸 상태가 완전하지 않고 박진철은 아직 뭔가 이제 캐롯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훈련할 때랑 실전에서 좀 다른 것 같다. 훈련할 때는 굉장히 성실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막상 실전할 때 보면은 훈련한 만큼 안 나온다 이 선수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빅맨진들 특히 이종현, 박진철이 어떤 모습 보여줄지 이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가스공사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팀인데 역시 이 팀 스피드 농구 지금 이제 선언을 했어요. 사이즈와 스피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SK를 좀 모델로 삼은 어떤 농구인데 과연 이번 컵 대회에서 그 모습이 나올 것인가? 이거 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은도혜가 지금 통영에서 보여준 임팩트는 굉장히 컸죠. 굉장히 컸고 근데 하지만 이 선수도 이제 분명히 약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네, 프레임이 얇고 이제 포스트에서의 어떤 그 높이의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골밑을 지배하는 유형의 선수인데 과연 몸을 치대는 선수들을 만났을 때 어떤 수비력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하고 가스공사도 수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빡빡하게 하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은도혜가 어떻게 좀 중심을 잡느냐 이 부분 되게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대환과 정효군이 같이 어울려지면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이대성 벨랑겔 그렇죠. 있으니까 이 팀도 지금 전력의 변화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리그컵에서 봐야 될 어떤 세 가지 포인트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바로 또 LG로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같은 경우는 역시 이 단테 커닝햄 이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필리핀 다녀왔는데 경기력이 상당히 좋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상현 감독이 필리핀에서 숙제를 굉장히 많이 얻어왔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필리핀에서 좋았던 점은 뭐냐면 첫 번째 단테 커닝햄, 두 번째는 한상혁, 윤원상의 어떤 그 좋은 맹활약, 뭐 이관희도 괜찮았고. 근데 이재도 선수는 약간 좀 뭐랄까 부상으로 인해 가지고 잘 갔다 오지 못했고 김준일 선수 좀 좋지 않았고. 그래서 근데 단테 커닝햄이 확실히 좋은 부분이 있다. 네. 원래 우리가 단테 커닝햄 얘기를 했을 때 이 선수는 피켓롤뿐만 아니라 팝이 되는 선수. 그래서 외곽이나 미들 쪽에서 미드레인지 쪽에서 견실한 어떤 슈팅을 장착을 했기 때문에 이 옵션으로서 LG의 공격을 이끌 수 있는 선수다라는 평가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약점은 과연 파괴력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골 밑에서 어떤 버티는 수비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이 문제였었는데 필리핀에서 의외로 커닝햄이 골 밑에서 수비를 잘 잡아준다. 잘 잡아주는 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삼성의 테리처럼 테리가 이제 속초 전준현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었냐면
물론 프레임이 얇기 때문에 포스트업 공격의 수비에서는 약간의 어떤 힘에 부치는 모습들도 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수비를 쳐준다 그러죠. 쳐준다. 예, 중심을 잡아주면서 외곽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그런 이제 수비의 맥을 잡아주면서 수비의 어떤 중심이 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게 단테 커닝햄이 나왔다 필리핀 전준에서 그래서 훨씬 더 만족스러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커닝햄이 저는 느낌인데 만약에 이제 이 조성현 감독님 비롯한 코칭 스태프의 어떤 이제 마음에 제대로 들기 시작하면은 아센마리랑 출전 시간을 나눠 가지면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가져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지금 조상현 감독의 생각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아센마리가 있을 때는 원싱글 포스트 그리고 커닝햄 있을 때 김준일과 같이 쓰면서 커닝햄이 중앙 쪽에서 잡아서 링커 역할을 하고 거기에서 하이로 게임을 할 수도 있고 2대1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커닝햄이 스스로 해결할 수도 있고 이런 공격 옵션이 좀 많아진다. 즉 김준일이 안쪽에서 좀 더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도우미 역할을 커닝햄이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지금 김준일과 커닝햄의 어떤 하이로 게임이라 그런 조화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요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단히 좀 아쉬운 걸 뭐냐면 김준일 선수가 지금 컨디션이 좋지는 않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제 필리핀 전지훈련 정상적으로 참여를 했는데 지금 이제 8월에 이제 또 코로나에 이제 네. 걸리면서 훈련을 거의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컨디션이 사실 정상이 아니었다고 해요. 필리핀 있는 내내. 네. 예, 그런 상황이고 이제 또 본인이 이제 플레이를 보면 코칭 스태프가 보기에는 이 선수 조금 약간 좀 조급해 보인다. 지금 부상에서 돌아오는 상황이라. 예, 그래서 이제 조상현 감독께서는 리바운드 수비 이런 거 먼저 하면서 하면 좀 여유 있게 또 너가 원래 잘하던 것도 잘할 것이다 이렇게 좀 어드바이스를 많이 해주셨다고 하는데 자 과연 컵대에서는 조금 더 준비를 하고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좀 컨디션이 어느 정도 올라올 것인가. 일단 지금 그 아킬레스건 부상 쪽에서는 많이 회복이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단계인 것 같고 컨디션과 말씀하신 단테 커닝의 어떤 호흡 이런 것들 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준일 선수는 여기에서 조급할 수 있어요. 음, 충분히 이해돼요. 왜냐하면 동기가 누구면 이승현 아닙니까? 그렇죠. FA 대박을 터뜨렸죠. 그렇죠. 이 선수가 이제 올 시즌 끝나면 FA죠. 또 FA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 부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그렇게 조급함을 보인다고 했을 때는 자기한테 마이너스야. 이 선수가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10개 구단 거기 있는 스카우터들, 뭐 감독들, 코칭 스태프들이 다 알아요. 이미 다 알죠. 기자들도 알아요. 네. 단 문제는 뭐냐면 이 선수의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연 정말 재활이 잘 돼 가지고 이 선수가 정말 예전에 어떤 운동 능력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가고 있느냐. 요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선수가 이제 집중력이 약간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 체력이 좀 떨어지면서 후반 뒷심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이 보완이 돼 있느냐. 즉 이건 조상현 감독 말이 맞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조급해하지 말고 경기를 치르면서 자신의 감각을 찾아가고 이 선수의 약점이라고 그러면 화려한데 실속이 없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승현하고 반대로. 네. 즉 수비하고 리바운드를 하면서 자신의 강점은 자연스럽게 보여주면 거기에서 김준일이 부활을 했구나. 그러면 이 선수는 우리가 볼 때는 한 3년이나 5년 FA로 투자할 만해. 그리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김준일이 예를 들어서 서두르다가 부상이 덧날 위험성도 있고요. 또는 서두르다가 자신의 것을 못 보여주고 팀하고 엉키는 경기력을 보여주면 역시 김준일의 어떤 약점이 그쵸. 계속 있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힘들수록 위기일수록 조급할수록 이제 돌아가라는 말이 맞아요. 지금 김준일 선수한테 딱 맞는 말이거든요. 지금 김준일 선수는 차곡차곡 올라가면 돼요. 그래서 나 지금 아직 죽지 않았고 경기력이 여전히 이런 경기력이 남아 있어요라고 기본적으로 차근차근 보여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시장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네. 그런 이제 버티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네.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부상이 덧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자, 그리고 이제 DB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DB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이 백코트 콤비 두경민 알바노. 예, 일단 위력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번 컵대에서. 그렇습니다. 이상범 감독의 반응은 네. 비슷해요. 공격 걱정 안 한다. 공격 걱정은 안 한다. 공격 걱정은 안 한다. 네, 이거 굉장히 자신감 있는 이제 말씀 아닙니까? 네. 그것도 그렇고 음. 될 대로 되라 뭐 이렇게
될 대로 내라. 낫다.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요. 네네네. 그게 뭐냐면 네네. 이상호 감독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격은 자율적으로 해라. 음. 대신에 수비에 대한 기본적인 것만 잡고 가라. 이게 일단 깔려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뭐 두경민과 이선 알바노의 어떤 뭐 호흡이나 시너지를 기대하기보다는 이 두 선수가 나왔을 때 어떤 팀이 갖는 상대 팀이 갖는 압박감이 있을 거고 또 수비에서 예를 들어서 두경민은 괜찮단 말이죠. 이선 알바노는 수비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면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이선 알바노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지금 아시아 쿼터 중에 거의 최상급이다. 아바렌토스하고 최상급이다 이렇게 받고 있지만 이 선수도 이제 이상만 감독 말에 따르면 살짝 놓는 경우가 있다. 그 부분을 또 두경민이 외워줄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볼 소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공격 옵션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격은 걱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능력 있는 선수들이니까.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수비에서 이 두 선수가 어떤 호흡을 수비에서 호흡을 맞춰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로테이션 수비나 요즘 여러 가지가 좀 잘 맞아야 되죠. 네. 이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공격에서의 어떤 그 신경전을 벌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부분은 아마 뭐 두경민 선수도 잘 알고 있을 거고 알바노 선수도 지금 외국 그 리그 경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이상문 감독도 중간에 적절하게 어떤 그 뭐 화해 이런 부분을 할 거니까 별 문제는 아닐 것 같다. 단 과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경우에 그러면 이 DB가 프런트 그 백코트에서 얼마만큼의 위력 즉 잡아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상대를 압도를 해버려야 되는데. 압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얼마만큼 나올 것인가 이게 관건이라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이 프런트 코트 쪽에서는 역시 두안 에르난데스 네. 이 선수의 경기력 좀 봐야 됩니다. 이 선수 뭐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 일본 전지훈련 이야기 저희가 하면서 지금 이제 이 공격력에 대한 어떤 만족감 DB 쪽에서 뭐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또 이제 실전을 한번 봐야겠죠. 특히 KBL 팀과의 어떤 다른 외국 선수들과 매치업에서 이 선수가 얼마나 우위를 가져갈 수 있고 어느 정도 득점력을 보여줄 수 있냐 이것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선수가 좀 베일에 가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테리나 은도에나 은노코나 이런 선수들은 약간의 견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선수가 베일에 가려져 있어요. 그렇죠. 네. 붙어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가지고 있는 개능력이 정말 상당한 선수 같거든요. 지금 이 전 리그에서 뛴 영상 보면. 다만 이제 뭐 매치업 상황이나 아니면 또 KBL의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어떤 모습 나올까? 또 이제 또 하나는 저희가 방금 한 두경민 알바노와의 어떤 2대2 호흡이나 어떤 이 선수들과의 어떤 볼 분배 뭐 이런 것도 이슈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도 좀 지켜보면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DB 내부에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네. 걱정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는다. 네, 좋습니다. 보면 알겠죠. 네, 그렇죠. 지켜보도록 하죠. 자, KCC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KCC 론데 할리스 제퍼슨, 타일러 데이비스 대신 영입을 했습니다. 이 선수가 이름값이 상당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NBA 경기에서 봤던 선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테 커닝햄과 비교를 하자면 커닝햄은 NBA를 떠난지도 오래됐고 나이도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온다고 해도 이 선수가 와 정도지. 왜 오지? 약간 이런 생각하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론데 할리스 제퍼슨은 지금 이제 2021년까지 포틀랜드 소속, NBA 포틀랜드 소속이었고 나이도 지금 어려요. 96년생, 95년생 뭐 이렇기 때문에 왜 오지? 그만큼 기량이 기대가 많이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죠. 일단 실제적인 객관적 기량만 놓고 보면 클래스가 0.5 클래스 위에요, 이 선수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제 198cm의 이제 스윙맨인데 윙스팬이 218cm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윙스팬 20cm. 그러니까 이게 신장이 2m가 안 돼도 윙스팬을 보면 이미 사실은 2m 초중반대 어떤 장신 외국 선수가 사실 거의 밀릴 게 없다. 윙스팬만 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런 특성 덕분에 NBA에서도 사실 4번으로 보기에 작은 신장인데 불구하고 거의 3, 4번 약간 스몰 라인업의 3, 4번으로 나왔거든요. 3.5번 스타일에. 그리고 공격에서 워낙 민첩성이 좋아서 드리블 돌파 기반의 어떤 공격을 즐기고 이런 특성이 있어서 이 선수가 진짜 만약에 0점 잡으면은 KBL에서 득점을 폭격할 수 있는 그림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 선수가 이제 여기에서는 KCC에서는 4.5번 이렇게 뛰어야 되거든. 어떤 포지션의 변화에 따른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죠. 기본적으로 골 밑에서의 어떤 비비고 들어가는 능력. 그러니까 이제 페이스업 기반인데
안으로 들어갔을 때 몸으로 비비면서 뭐 턴어라운드나 아니면 했을 때 하면서 이제 골밑을 파고드는 능력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이제 더블팀이 들어왔을 때 빼주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 상당하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수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순간적인 순발력이 충분히 있고 윙스팬이 길어서 스틸도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수비 맥을 잘 잡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센스가 있는 선수거든요. 게다가 속공을 했을 때 어떤 트랜지션 기반이라고 했을 때 그 트랜지션 능력도 상당한 선수고요. 그렇죠. 그래서 와, 이 선수는 팔방 미니인데 육각형이 좀 큰 육각형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네. 예. 한 클래스가 말씀하신 대로 한 클래스 자체가 좀 높다 이 선수는. 그래서 관건은 결국에는 이제 26일 이제 오늘이죠 입국을 네. 한다고 하는데 관건은 이제 이 기존의 빅맨을 봐오던 선수 매치업에서 어떤 모습 보여줄 것인가. 네. 어쨌든 프레임은 얇아요. 아무래도 이제 윙을 뛰던 선수기 때문에 몸이 막 두껍지는 않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버티는 수비, 그래서 어느 정도로 그래도 할 것인가. 그리고 박스아웃을 안정적으로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사실 프레임이 얇은 선수가 빅맨을 봤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사실 박스아웃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공격 리바운드를 많이 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슈들, 그러니까 빅맨으로 뛸 때 가져가야 될 기본적인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줄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해야 사실은 KCC가 또 이승현의 수비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할리스 제퍼슨의 모습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골밑에서의 어떤 그 비비는 능력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그 부분도 그렇게 큰 약점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공격에서 포스트업을 즐겨 하거든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가드진의 대안이 있을까. 네. 지금 이제 저희가 드래프트 특집에서 뭐 송동훈 지명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김지한 정창영이 부상이 있고 지금 KCC가 이제 합동 전쟁을 가지 않고 이제 뭐 내부 훈련 그리고 연습 경기 위주로 이제 지금 계속 비시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가드진에 대해서 좀 약간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분위기예요. 예, 그래서 과연 컵대에서는 어느 정도일까? 물론 이제 KC는 사실 보면은 한 지난 1, 2년 계속 보면은 컵대에서는 그렇게 힘을 많이 빼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그렇게 이제 막 뭔가 에너지를 다 쏟고 이러진 않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대안이 있을까 이런 거 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일단 허웅 선수는 좀 많이 올라온 상태고요. 네. 다시 또 올라온 상태. 이승현 선수가 한 10분 정도 뛸 수 있어요 리그컵에서 지금 얘기를 갖다 들어보면. 그리고 론더 홀리스 제퍼슨이 지금 뛸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투입이 만약에 된다면 뭐 손발은 잘 안 맞겠죠. 그렇죠. 리그컵이 어떻게 보면 KC 입장에서 뭐 속초나 통영 전주훈련 그렇죠. 네. 약간 늦은 통영 전출련이에요. 그렇게 되는 건데 네. 근데 그 이전에 보여줬던 연습 경기에서 KCC 어떤 그 속도전은 상당히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보조만 맞춰주면은 이 팀의 윤곽이 제대로 드러나올 수 있다. 라그나도 있고요. 나그나도 있고. 예, 근데 전주범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 KCC는 좀 지켜봐야 될 지켜봐야 한다. 예, 네. 그런 팀이다. 네, 좋습니다. 삼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뭐 댓글에서 얘기했지만 이 크리스찬 데이비드 네. 과연 어느 정도일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196에 3점을 갖춘 이제 장신 슈터 자원인데, 그러니까 이동혁 기자께서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지금 삼성에 필요한 스타일은 사실 좀 나바로 같은 스타일이었다. 예. 근데 어쨌든 이 선수가 자기만의 강점을 발휘한다면은 과연 이 슈팅력이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이 선수가 이제 스팟업 뭐 이제 3점 이런 것도 잘 넣어줬을 때 사실 삼성 공격력이 업그레이드 되는 건 또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임동섭이나 장민국 이런 선수 기복도 심하고 워낙 불안했기 때문에 요거 좀 데이비드가 어느 정도 헤어질까 요거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제가 또 친 삼성 아닙니까? 네, 그렇죠. 대놓고 친 삼성 아닙니까? 그렇죠, 대놓고죠. 그래서 어떤 분하고 이제 그 프로농구를 아주 잘하는 어떤 분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했었는데 삼성이 6강을 간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성이 6강을 간다. 삼성이 6강을 간대. 그래서 에이 삼성이 6강 어떻게 가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6강 간다니까 내기할래? 뭐 네. 거기서 내기하셨어요? 했어요. 네. 네. 간다로. 네. 각자 소원 하나 들어주기. 네. 얘기를 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서 데릭슨이 장난이 아니야. 이제 그 통하신 분의 근거가 데릭슨 장난 아닌 건 아는데 그래도 못 갈 걸요. 내가 했는데. 네. 갔으면 좋겠어요. 그쵸. 근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이제 크리스찬 데이비드가 3점슛 같은 슈터 자원인데 이게 3&D였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어떤 유형인지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맞아요. 보기에는. 네. 봐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필리핀 선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외리그 진출한 선수들의 성공 무지가 굉장히 높고 농구대 되게 진지하고 그 팀에 녹아들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해요. 지금 보면 벨랑겔 그렇죠. 맞아요. 아바리엔토스 그렇죠. 알바노 그렇죠. 자 그리고
아반도, 네, 아반도, 그쵸. 아반도 나오잖아요. 네. 아반도도 그런 느낌이어서 이 선수도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본다면 삼성에게는 장민국이 또 속초 전지훈련에서 나쁘지 않았고요. 나쁘지 않다. 여기 임동섭도 있고 그래서 그 지인의 어떤 말이 네. 야 진짜 이거 사실화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느낌도 살짝 있긴 해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비드가 그러니까 신장이 큰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슈팅은 또 수비가 어느 정도일까? 예, 그러니까 수비에서 그러니까 뭐 팀에 녹아드는 부분 뭐 이런 것도 있을 네. 테고, 좀 이제 좀 빠른 스텝으로 좀 이제 상대 윙맨들을 좀 잡아줄 수 있는 이런 선수일까? 이것도 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니고 그냥 3점슛 쏘는데 약간 설렁설렁한다. 그럼 망했어. 그럼 아니죠. 안 돼. 그럼 아니죠. 예. 네, 그러니까 그걸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결국에는 이 팀의 어떤 공격의 중추는 결국 김실의 이정현과 외국 선수들의 2대2다. 그렇죠. 예, 이렇게 봤을 때 이거 완성도 어느 정도까지 또 끌어올라오느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테리가 지금 심상치 않은데 에릭슨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강력한 이 옵션에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쵸. 네. 심상치 않은 이 선수 진짜. 지금 보여주는 슈팅력이나 몸 상태 보면은 이 옵션 최강자가 될 가능성이 그렇죠. 있어요. 원래 1옵션이었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때보다 훨씬 더 뭐랄까 내실을 다지고 온 음. 수비에서 허슬을 하고 수비에서 포스트에서 버티던 수비가 되니까요. 이 선수 원래 약점이 그거였는데. 그쵸. 네. 근데 테리가 지금 변수인데 저는 테리의 특별함은 피켄롤에서 빠져 들어가는 스피드가 진짜 장난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정현 선수한테 물어봤는데 진짜 장난이 아니래요. 자기가 맞춰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니까 만약에 이게 맞춰진다. 그러면 상대가 제가 볼 때는 알고도 못 막는 어떤 피켄롤에 김시래나 이정현이 엘리우 패스를 갖다 이렇게 슉 랍으로 던져주면 테리가 그냥 바로 들어가서 그냥 찍어버리는 그런 하이라이트 필름이 리그컵에서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면 삼성은 제가 볼 때 6강 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좋습니다. 자, 삼성도 한번 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간략하지만 또 핵심적인 어떤 내용들을 저 리그컵에서 봐야 될 관전 포인트 마련해 드렸습니다. 이번 주 1, 2부는 상당히 좀 알차게 좀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또 다음 주에는 또 이제 드래프트 리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여기에 이제 컵대에 또 어느 정도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 인상들 네. 이런 것들까지 이제는 저희가 마른 걸레 안 짜도 돼요. 그렇죠. 네, 걸레가 촉촉하게 져요. 제가 또 통영 출동 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통영 가시는군요. 네, 가서 또 네. 여러 가지 얘기를 줍줍해서 네. 많이 말씀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기왕이면 이제 맛있는 거 이제 사진도 찍으셔서 이제 그 이류농구 커뮤니티에 또 올려주시고, 저는 그걸 기대하고 있거든요. 커뮤니티에 올리라고? 전 SNS도 안 해요. 그렇죠. 아예 안 하시죠. 귀찮아서. 네, 네, 예. 그렇죠. 내가 네, 네. 제가 네. 카톡으로 드릴 테니까. 제가 이제 또 제작진에 전달을. 아니요, 알아서 올리시든가. 알아서. 네, 네, 네. 뭐 전달을 하시든가. 좋습니다. 아니면 제가 단톡방에 올릴게요. 좋습니다. 단톡방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좋습니다. 또 이제 통영으로 많은 분들 또 이제 관람 가실 텐데 네. 정말 좀 화제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거의 시즌 전초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화제성이 커지면 네. 시즌 흥행이 이어지기 때문에 좋습니다. 통영은 거의 뭐 동양의 나폴리 같은 곳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지어낸 얘기인데 그만큼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바다가 너무 이쁘죠. 그렇습니다. 네. 통영 많이 가시고 저도 가서 많이 즐기고 오고 또 농구팬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아는 척 해주시면 제가 또 반갑게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